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월세 전환율. 자, 그럼 먼저 이 전월세 전환율이 뭐냐 그 의미부터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화면 한번 보시면요. 전월세 전환율이란 전세 보증금을 월세로 전환할 때 적용되는 비율이다. 자, 이렇게 간단하게 볼 수가 있고요. 현재 이 이슈가 되는 게 뭐냐면은 이 정부에서는 10월부터 다음 달부터 이 전월세 전환율을 4%에서 2.5%로 낮춘다. 이렇게 낮추기로 결정을 했다. 자, 이게 바로 이슈가 될 수가 있는데요. 자, 이 전월세 전환율 좀 더 쉽게 말씀을 드리면요. 집주인이 전세를 놓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달마다 좀 현금이 들어오는 게 필요해진 거죠. 자, 이럴 때는 이 전세에서 월세로의 전환을 시도를 하려고 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 집주인이 월세로 바꿀 때 내 받고 싶은 만큼 마음대로 다 올려받을 수는 없겠죠. 이때 나라에서 정한 이율이 있습니다. 너는 이 보증금, 전세 보증금의 몇 프로까지만 월세로 받아라. 자, 이렇게 나라에서 정해준 이율, 이게 바로 전월세 전환율이다. 이렇게 체크하실 수가 있는데요. 자, 그러면 이거를 도대체 왜 낮추기로 했냐? 왜 4%에서 2.5%로 낮추기로 했냐? 자, 그 이유는요. 바로 임대차 2법 때문이다. 이렇게 분석할 수가 있겠습니다. 바로 전월세 상한제와 그리고 계약갱신 청구권. 자, 이런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갱신 청구권이 시행됨에 따라서 집주인들은 전세를 놓기가 굉장히 꺼려하게 불리해지는 상황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다. 자, 전월세 상한제로 전세값도 5% 이상 올릴 수 없고요. 계약갱신 청구권 2년 추가로 플러스되기 때문에 총 4년 동안 5%까지밖에 못 올린다. 엄청나게 집주인들에게는 불이익이 될 수밖에 없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집주인들은요, 전세에서 월세로 이제 바꾸려고 움직임을 시도를 하겠죠. 자, 근데 이 나라에서는, 이 정부에서는 이런 퇴로조차 이제 막기 위해서 전월세 전환율을 낮췄다. 이걸로 인해서 월세 수익률을 낮춤으로 인해서 월세로의 전환을 막았다. 자,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사실 이렇게 한번 보시면은 정책이 조금 약간 한쪽으로 치우쳐진 편향적인 정책으로 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항상 이런 정책에 따라서 양면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작용, 제가 처음부터 말씀을 드렸던 집값 상승,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는 집값 상승, 자, 그런 내용도 한번 추후에 제가 확인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는요. 이런 전월세 전환율이 어디에 근거를 두고 있는지 한번 체크를 해 보시겠는데요. 자, 화면 보시면은 주택임대차 보호법 제7조 2항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자, 보시면 글자가 굉장히 많은데 중요한 건 결국에 1호와 2호의 내용입니다. 자, 이 정부에서는요. 1호와 2호 중에서 낮은 비율을 현행 전월세 전환율로 책정을 하겠다. 자,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호 내용 보시면요. 대통령령으로 정한 비율 10%입니다. 자, 2호 보시면은 기준금리 0.5%에 그리고 대통령령으로 따로 정한 비율 3.5% 이렇게 합쳐서 4%. 자, 이러면 이 4%가 더 낮기 때문에 결국 현행 법정 전월세 전환율은 4%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자, 이 4%를 이제 2.5%로 낮추겠다. 바로 이 내용입니다. 자, 이때 그럼 과연 뭘 건들 수 있느냐? 바로 대통령령 3.5%. 이것을 2%로 낮추겠다. 자, 기준금리는 터치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 대통령령으로 정해진 3.5%를 2%로 낮추게 되면 결국 2.5%가 된다. 자, 이렇게 확인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으로는요. 이 전월세 전환율이 실제 임대차 시장에서 어떻게 적용이 되고 계산이 되는지 한번 확인할 수가 있겠는데요. 자, 쉽습니다. 숫자가 많이 나오지만 굉장히 쉽습니다. 자, 전세 1억을 보증금 없는 월세로 환산한다. 가정을 하시면요. 자, 1억 원 곱하기 현재 전월세 전환율 4%입니다. 400만 원이죠. 이 400만 원을 단순하게 12개월로 나누시면 바로 월세가 나옵니다. 자, 따라서 전세 1억을 보증금 없는 월세로 환산을 한다면은 무보증으로 월 33만 원짜리 월세와 동일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자, 그러면 이 전세 1억을 보증금 3천만 원짜리 월세로 바꾼다면은 한번 계산을 똑같습니다. 이것도. 자, 전세 1억에서 3천만 원 빼니까 7천만 원 되겠죠. 7천만 원에서 현재 전월세 전환율 4% 곱하면은 280만 원. 똑같이 12개월로 나눠져서 23만 원. 즉 보증금, 자, 전세 1억 원은요, 보증금 3천만 원에 월 23만 원짜리 월세와 동일한 내용이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는데요. 자, 그럼 여기서 이 4%를 이제 2.5%로 낮추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 자, 이것도 아주 쉽습니다. 자, 똑같이 전세 1억의 보증금을 1억의 보증금 3천만 원에 월세로 전환한다. 이럴 때 2.5% 적용하시면요, 똑같은 7천만 원에서 2.5%만 곱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175만 원에 12개월로 나누게 돼서 결국 14만 원. 자, 보시면요. 보증금 3천에서 월 23만 원짜리 월세가 보증금 3천에 월 14만 원짜리로 9만 원의 하락 효과가 발생한다. 이렇게 정리해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자, 그럼 임차인, 월세 세입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을 수밖에 없겠죠. 하지만 이거 역시 장기적으로 보셨을 때는 무조건 좋은 것만은 아니다. 자, 먼저 한번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내용 중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렇게 전월세 전환율이 낮아지게 되면은 어떤 부작용이 발생하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되느냐. 한번 보시면요. 먼저 첫 번째로는 기존 세입자와의 형평성이 논란이 될 수가 있다. 바로 이중적인 가격 구조가 형성될 수밖에 없다라는 점입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자, 현재 기존에 월세로 살고 있는 세입자와 추가적으로 새롭게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하게 되는 세입자와의 월세 가격, 동일한 아파트 단지 내이다 하더라도 차이가 날 수밖에 없겠죠. 기존 세입자는 비싸게 살고 있고 추후 세입자는 싸게 살고 있기 때문에 형평성 논란 분명히 발생할 수밖에 없겠고요. 자, 두 번째는요.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전월세 공급 부족에 따른 임대료가 상승한다. 자, 이 내용이 무슨 내용이냐면요. 자, 집주인 같은 경우는 결국 전세나 월세를 놓는 이유가 뭘까요? 결국에는 집주인들도 이윤을 얻기 위해서 전세나 월세를 놓는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자, 그런데 이렇게 전월세 상한제나 계약갱신 청구권으로 이런 전세에 대한 수익률이 굉장히 떨어뜨려서 불리하게 만들어진다면은 집주인들은 임대를 놓지 않으려고 하겠죠. 자, 그렇게 되면은 이 전월세 시장의 전월세 공급이 떨어지게 됩니다. 공급이 부족하게 되겠고요. 하지만 전월세가 저렴하니까 전월세에 대한 수요는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수요와 공급의 불일치, 따라서 결국 임대료는 상승할 수밖에 없다. 자, 임대료 그냥 상승하면 뭐 어떠냐 이렇게 볼 수도 있겠는데요. 자, 임대료가 상승하면은 매매 가격도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자, 왜냐하면은 전세 가격이 결국에는 매매 가격의 최하선이기 때문입니다. 자, 결국 이 전세 가격이 매매 가격을 넘어설 수 있는 일은 없습니다. 따라서 전세값이 올라갈수록 결국에는 매매 가격도 함께 밀어 올려서 결국 필연적으로 매매 가격이 상승할 수밖에 없다라는 점 꼭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로는요. 이런 전월세 전환율 관련 법 규정은 권고사항입니다. 권고사항으로서 강제성이 없기 때문에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분쟁 소지가 증가할 수밖에 없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결국 이제 주택임대차 보호법 보시면은 요걸 4%로 정해라 이런 내용은 있는데 그걸 어겼을 때에 대한 벌칙 조항은 없습니다. 따라서 즉 의무사항이 아닌 권고사항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는데요. 따라서 임차인과 임대인 간의 향후 분쟁이 증가해서 소재기가 남용될 수 있다는 점 역시 큰 문제점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보시면요. 이런 전월세 전환율 현재 전국 몇 프로인지 대략적으로 확인하실 수가 있겠는데요. 현재 대략적으로 4.6%에서 5.5%까지 형성이 되어 있다.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즉 강제성이 없기 때문에 지역별로 전월세 전환율 격차가 존재한다. 자, 그리고 또한 지역별 월 임대료 수익률 괴리로 인해서 일률적 기준이 어렵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결국 전월세 전환율은요. 임대료 수익률과 일맥상통합니다. 거의 비슷한 정의감이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는데 자, 결국 지역별로 이런 임대료 수익률 차이가 있는데 일률적으로 전국에 4%를 적용해 버리면은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자, 이런 부작용 역시 예상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결국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 중 가장 중요한 내용은요. 전월세 전환율이 낮아지면은 전세값이 폭등함에 따라서 결국 매매가까지 함께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는 점. 자, 이 부분은 꼭 체크를 하셔야 된다. 말씀을 드리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